제 나이만 해도 선생님은 좀 입에 안 붙는 때였어요. 저희 위에 김옥두 의원님이라든가 권노갑 국무님이라든가 이분들은 선생님이 입에 배셨던 거 하고, 그 이제 박정희 독재 시절에 어목한 때 동교동 시절을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저희만 해도 선생님이라는 말은 잘 안 썼고 총재님, 뭐 그다음에 대통령 되셨으니까 대통령님 이렇게 했는데, 원래 선거를 하면 다 제정신이 아니라고 얘기하거든요. 어떤 사람도 제정신이 다 정신을 잃습니다. 대선은 크니까 얼마나 더 그렇겠습니까? DJ가 평생 떨어졌는데 마지막 대통령이 돼야 될 그 대선, 뭐 소위 얘기하는 굴곡도 있고 막 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얼마나, 예를 들어 저나 정동영, 추미애, 신기남 이런 분들이 다 저보다 딱 10살 정도 위거든요. 제가 막내인데, 동기인데 막내입니다. 제가 재선일 때 이낙연, 박병석 이런 분들이 초선이었으니까요. 나이를 위지만 그때 정동영, 추미애 얼마나 펄펄 날 때입니까? 초선이. 근데 우리가 다 대통령님한테 그때 대통령님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이래야 이깁니다. 저러면 떨어집니다 하고 막 잘난 척할 때예요, 우리가. 그리고 막 실제로 선거는 막 요동을 치고 그러면, 그리고 우리는 막 불안하니까, 그리고 막 사고는 나고 하니까 그걸 어떻게 하나. 근데 제가 그때 느낀 게 있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그 후보로서 그 많은 그 풍파, 막 그 요동치는 선거의 과정에 한 번도 미동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이, 저 선거를 많이 떨어지면 저렇게 굴욕이 붙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요동을 없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막 이거 큰일 났는데 막 이렇게 하는데 전혀 미동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선거라는 게 많이 떨어져 보는 게 갖는 장점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나 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그렇고 저는 노무현 대통령도 꽤 가까이서 뵀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고, 지금 제가 이제 이재명 대표하고도 가깝게 있으니까 이렇게 보면서 그러는데, 민주진영, 진보진영의 지도자들이 갖는 특성이 하나 있는데 토론을 좋아합니다. 열려 있어요. 사람들이 지금 이재명 대표한테도 그렇게 얘기하지만 DJ 때도 얼마나 막 빨간 색깔의 막 뿔 둘 달린 막이라고 다 봤잖아요.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하는 독재자라고, 막 요새 일극화 이런 얘기하지만 일극화는 유가 아니죠. 그때는 무슨 황제, 뭐 제왕적 총재 막 이러던 때 아닙니까? 제가 DJ가 어떤 분이냐고 물으면 제 첫 번째 대답은 유머가 있는 분이에요. DJ는 항상 유머를 달고 다녔어요. 근데 DJ가 갖는 유머가 의미 있었던 것은 DJ가 사형을 받는 것을 포함한 고난을 겪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 고난을 유머로 승화시켜내는 것이고, 자기가 사형 또는 무기를 받았을 때 그 경험을 유머로 이야기할 때 갖는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힘이 있는 거거든요. DJ만이 갖고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항상 사람들을 만나면 쪼크로 시작하는 정치인 최고의 언어도 저는 품격 있는 유머의 언어라고 봐요. DJ가 유머가 있었고 토론을 좋아했는데, 토론을 하면 가령 우리가 이제 뭐 완전히 상대가 안 되는 애기들 아닙니까? DJ라는 거장과 이제 막 초선이 된 3, 40대 막 파릇파릇한 하다가 저희 나름대로 막 이게 옳습니다, 저게 옳습니다 이러잖아요. 그럼 또 DJ가 쉽게 그걸 막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때로는 우리가 만든 것 같은데 끝까지 그거를 약간 우기세요. 근데 그게 맞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날 싹 이렇게 와가지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우리가 주장한 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 뭐냐면 다 판단해서 이것이 합리적이다 생각하면은 더 생각해보고 더 숙고한 후에 그 다음날 쭉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DJ를 늘 항공모함 같다고 생각했어요. 항공모함은 선미를 살살 움직여서 가거든요. 워낙 거대한 산이기 때문에 산같이 또는 항공모함처럼 움직이는 그러한 분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DJ가 연설 잘하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분 아닙니까? DJ 연설에는 감동도 있고 또 유머도 있고 그랬는데, 정치인의 가장 큰 자질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똑같은 얘기를 매번 새롭게 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매번 새로운 얘기를 하겠어요? 정치인이 불가능하잖아요. 컨텐츠에도 한계가 있고. 근데 재밌는 것은 언젠가 DJ가 그런 말씀을 했는데, 야, 미국 대통령 선거를 예로 들면서 레이건이 배우 출신으로 남들은 좀 모자라다고 했지만 똑같은 얘기를 일관되게 했다. 그 상대였던 먼데일은 지식인이어서 맨날 새로운 얘기했지만 처음엔 근사한 것 같았는데 다 기억을 못했다. 일관되게 똑같은 얘기를 해야 된다. 딱 대선 때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하셨어요. 그리고 똑같은 얘기를 늘 새롭게 처음 하는 것처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똑같은 얘기를 심지어 똑같은 조크를 많이 하셨는데 저희가 매번 들으면서도 매번 웃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대중에 대한 책임감이겠죠. 제가 DJ 다큐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정치를 쉴 때 제가 다큐 공부를 해가지고 다큐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큐 감독이 돼서 제가 레드카펫을 밟았습니다. 입봉을 해서 제가 다큐 감독이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캐가 김 감독이에요. DJ 다큐를 하나 만들고 싶어서 거창하진 않고 제 나름의 해석을 해서 한 10몇 분짜리 만들어 놓은 게 하나 있어요. 저로서는 의미 있는 작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꿈, 그것이 고난, 아내, 자연, 민중, 기도와 함께 김대중을 세계적 정치인으로 만든 원동력이었다. 많은 분들이 DJ의 업적에 관심을 갖는데 저는 무엇이 DJ를 만들었는가라는 관점에서 접근했어요. DJ를 만든 것이 무엇인가? 고난, 학습, 아내, 기도, 꽃과 동물. 5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걸 기획하고 나레이션을 만들고 제가 직접 나레이션을 하고 편집까지 한 작품인데요. 저는 김대중이라는 정치인이 고난의 산물이고 그렇지만 그걸 이겨냈고 그냥 고난이 아니라 학습을 해서 지독하게 공부를 했고 그리고 이희호 여사가 없었으면 저는 그걸 몰랐어요. 그 전에는 그냥 사모님으로 생각했어요. 여사님으로. 근데 DJ가 돌아가시고 이호 여사만 있던 시기를 보내서 이호 여사님의 자서전을 읽고 나서 제가 반성했어요. 아, 이호 여사가 정말 대단했구나. 그래서 저는 한국은 김대중과 이희호라는 둘 다 독립적으로 탁월한 리더의 부부를 가진 거의 유일한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윤석열, 김건희 부부하고 너무 비교되죠. 그와 비슷한 게 미국의 루즈벨트와 그 부인 정도일 경우에 그 두 분 다 일정한 독립적 리더십이 있었어요. 근데 DJ와 이희호 여사는 독보적입니다. 한 분은 정말 민주화운동의 지도자고 한 분은 인권운동의 또는 여성운동의 지도자로서 초창기 리더 역할을 했잖아요. 그러면서도 이희호 여사가 딱 DJ가 지도자가 된다고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희호를 더 높게 쳤었는데 자기를 낮추고 DJ에게 모든 것을 힘을 실어주셨잖아요. 어마어마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그걸 내가 이희호 여사를 사모님으로만 봤었구나 하는 그런 반성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꽃과 동물이라는 것은 DJ에게 화초를 가꾸고 동물의 왕국을 보는 시간이 없었다면 저는 그의 그 고난의 시간을 채우는 정서적인 보호 어려웠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기도. 신앙인으로서의 DJ를 빼놓을 수 없다고 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이면서 쓴 대통령 수칙이 있습니다. 저희 방에 걸려있는 제가 액자로 만들어 놨는데 쭉 이렇게 돼 있어요. 그 1항부터 쭉 있습니다. 뭐 매일 공부를 하자, 건강을 지키자, 그 다음에 언론과 비판을 잘 듣자. 그렇지만 영 아닌 얘기는 단호하게 정리하자. 뭐 그다음에 국민을 존중하자 이런 얘기는 맨 마지막에 나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딱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건 신앙인으로서의 DJ이기 때문에 가졌던 그런 것이 있어요. 저는 그것이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DJ를 만들었는가를 보는 것이 DJ 같이
훌륭한 정치인이 되고자 하는 후배들에게는 중요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사실 제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했던 그런 다큐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DJ가 40 넘어서 영어 공부를 한 분이잖아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DJ가 콜롬비아 대학 앞에 있는 뉴스쿨이라는 데서 학생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영어 연설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이렇게 눈을 감고 이렇게 들으니까 왠 전라도 사투리더라고. 이 DJ 영어는 완벽한 전라도 억양이에요. Please wait. Surely. There is a local autonomy. Local autonomy. 이렇게 가만히 듣고 있으면 이것이 뭔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느낀 게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DJ의 영어를 듣습니다. 그건 뭐냐? 한국 사람이 영어를 잘한다는 것의 본질이 뭔가? 그것은 발음과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가 중요하다. DJ는 하고 싶은 얘기가 명확했습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1, 2, 3 하나 둘 셋 하듯이 똑같이 영어로 얘기했습니다. 물론 억양은 전라도였습니다. 근데 그것이 명확하니까 전달이 됐던 거예요. 근사한 단어와 막 근사하게 혀를 굴린다고 해서 영어를 잘하는 것이다.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항상 그래서 저는 스피치를 공부하는 후배들한테 무엇을 말할 것인가를 생각하는데 90%를 써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DJ가 완벽한 인간이었는가? 약점이 많았죠. 저는 기억합니다. DJ가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단일화 약속을 못 지켰던 DJ를 저는 굉장히 싫어했었다니까요. 그렇지만 나중에 그가 원칙을 쭉 지키는 것을 보고 제가 존경한 거죠. 모든 지도자들이 역사에서 그렇듯이 틀릴 때가 나오거든요. 그럴 때 그런 오류를 겪었던 거죠. 그건 DJ가 대의 앞에서 판단의 미스가 있었던 거죠. 그런가 하면 노태우 대통령으로부터 20억 플러스 알파라는 게 있었잖아요. 어마어마한 일이었죠. 지금 생각해 보면은 DJ 입장에서는 한편으로는 정치 자금이라는 면에서 필요해질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다음 대선을 가야 되는데 군사정권 측에서 그렇게 나오는데 혹시 그걸 거절했을 때 뭔가 그 사람들이 김대중이 끝까지 앙심을 품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경계할까 봐 오히려 저는 그걸 수용한 면도 있을 수 있었다고 봅니다. 실제로. 근데 어쨌든 20억을 그 노태우 측에서 제공하는 정치자금을 받았던 것을 DJ가 고백한 적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국민의 눈높이에는 맞지 않는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잖아요. 저희로서도 충격이었죠. 근데 그때 제가 김대중 대통령님과 대화를 나눠본 적이 있습니다. 어릴 때였으니까 저는 사실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DJ가 진짜 자기 본인의 그때 마음을 얘기하시고 그 외에 다른 것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 들으면서 제가 또 하나는 지금도 김대중 대통령 최근에 사저 매각 이런 것에도 드러나고 하지만은 김대중 대통령이 활동하실 때요, 야당 총재일 때 빨갱이다 이런 레드 컴플렉스뿐만 아니라 강남에 있는 중국집에 보면 뭐가 DJ 거다 뭐가 DJ 거다 여기저기 돈을 숨겨놨다 별거 다 있었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다는 게 다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그 사절을 하는 과정에도 근본적으로는 특별히 다른 거 물려준 게 없는 그런 것이 있는 거거든요. 정말 가까운 분들은 압니다. 진짜 없다. 이런 게. 근데 DJ는 평생 완전한 독재의 감시하에서 몸이 배어 있었던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정치자금을 받을 수도 없고 그런 때 가졌던 어떤 그런 어려움 또 어떤 때는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조용히 불러가지고 다 드러내지는 않으시지만 인간적인 흔들림 같은 걸 보여주실 때가 있었어요. 그런 등등을 보면서 인간 김대중의 모습을 본 거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사는 정치인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그가 어떤 시대 정신에 따라서 노력했는가 그것만 남긴다 라고 봅니다. 훌륭한 인품도 갖춰야 하고 또 할 수 있다면 도덕적으로도 완결한 것이 좋고 그렇지만 그러나 역사가 정치인에게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시대 정신을 찾아서
그 시대 정신을 구현하려고 처절하게 몸부림치는가. 이것이 첫째다. 적어도 저는 제가 기억하는 한 김대중과 노무현 이런 분들은 그런 시대 정신을 체현한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으로서는 어떻게 부족함과 흠이 없겠습니까? 아니 그리고 당장 대통령으로서 제일 절정의 시기에 아들들이 다 구속되는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얼마나 그게 한 개인으로서는 통제 영역 밖의 일이었겠습니까? 누구에게도 이해하기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아픈 손가락이 한 부모로서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저는 김대중은 일관되게 적어도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러한 노력에 있어서는 부끄러움 없이 간 지도자였다. DJ가 이제 돌아가셨을 때 그때 제가 정치에 잠깐 복귀해서 원외로서 최고위원을 할 때였어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저희가 최고위원을 했으니까 그때 정말 이제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이게 그런 얘기가 있더만요. 이제 어떤 분이 떠나고 나면 그 영혼이 정말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진다. 근데 이게 정말 DJ가 이렇게 고민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후배들에게 잘 전해져서 그 중에 저 같은 사람도 그 중에 하나가 돼서 잘 우리가 이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한편으로는 DJ 하는 것이 너무 옛날 일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젊은 후배들에게 김대중을 이야기하는 것은 안 와닿을 수도 있고 제가 이제 지금 이재명 대표와 김대중 대통령을 가끔 비교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진짜로 DJ가 겪었던 시대와 어떤 그런 리더십이 다시 이재명 대표에게 다시 어떻게 숙제로 오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한다. 그렇게 고난을 겪고 그리고 지금 새로운 어떤 비전을 만들어내고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고 살려야 되는 숙제가 와 있는 거죠. 너무는 그런 어떤 일종의 오버랩, 교차되는 걸 너무 많이 느껴요. 저는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꼭 그런 것을 이어받아서 새롭게 DJ가 했던 것처럼 개인의 고난을 이기고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는 새로운 정권 교체를 만들어가는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권하고 진심으로 하거든요. 그리고 그걸 하는데 초선 재선이었던 제가 30대가 이제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익어서 전력을 다해서 그런 새로운 길을 여는데 정말 역할을 다하는 것으로 끝이어도 좋다. 그런 마음으로 사실은 하거든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그렇게 비교를 하면 야, 어떻게 김대중을 이재명하고 비교하냐. 그 위대한 김대중을 이 부족한 이재명과 비교하냐는 DJ를 좋아했던 분들도 있고 어떻게 지금의 이재명을 옛날 김대중하고 비교하냐는 지금의 이재명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 어떻게 보면은 불만족이 있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보면서 저는 그냥 과거로서의 김대중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는 새로운 김대중, 당연히 세상은 진화해야 되는 것이고 정치도 진화해야 되는 것이고 당연히 김대중보다 훌륭한 정치인들이 전 나와야 되고 나올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김대중보다 훌륭한 정치인이 되도록 노력해야죠. 그걸 포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같은 나이에 김대중은 훨씬 훌륭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되게 부끄럽죠. 그러나 저를 포함해서 모든 정치인들이 김대중이 겪었던 시기보다 훨씬 어려운 대한민국을 지금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에 대한 도리와 역사에 대한 책무로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